서울 한복판에 공습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전 세계 모든 주요 외신 헤드라인이 단 하나의 문장, 대한민국 핵무장 공식 선언으로 도배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더 이상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결심만 한다면 단 6개월 만에 핵보유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재료와 기술, 그리고 이를 운반할 정밀한 수단이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아직도 핵이라는 금기어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그 침묵이 깨지는 순간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운명은 어떻게 뒤바뀌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위험하고도 치열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핵 개발 능력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저명한 핵 전문가 찰스 퍼거슨이 작성한 퍼거슨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정상급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경상북도 경주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 발전소는 그 자체로 거대한 핵연료 창고와 다름없다는 분석입니다. 월성 발전소에 저장된 약 2만 6천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은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수천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미사일 기술입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현무 시리즈 미사일과 세계에서 몇 안 되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은 우리가 만든 핵탄두를 적의 심장부까지 정확하게 배달할 수 있는 완벽한 배달 수단이 이미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지 조립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핵을 향한 갈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가봅시다. 당시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닉슨 독트린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결정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박정희 정부는 비밀리에 890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핵개발 계획을 가동했습니다. 프랑스로부터 핵재 처리 기술을 도입하려 했고 국방과학연구소는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비밀금고에는 핵무기 설계도가 들어있었다는 설이 돌 정도로 개발은 상당히 진척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보망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CIA는 집요하게 한국의 움직임을 감시했고 미국 정부는 경제 원조 중단과 미군 완전 철수라는 강력한 카드를 내밀며 박정희 정부를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거센 저항과 동맹의 반대 앞에 핵의 꿈을 잠시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 등장한 전두환 정부는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핵개발 포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완전히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핵개발을 멈춘 사이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도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통해 북한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해 나갔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미국의 핵우산이 여전히 유효한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뉴욕이나 워싱턴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서울을 지키기 위해 자국 도시의 파괴를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지금 다시 핵무장의 길을 선택한다면 기술적인 장벽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핵무기 설계 및 제작 기술에 있어 이미 불필요한 시험 단계가 필요 없을 만큼 고도화되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기술만으로도 실제 폭발 실험 없이 핵탄두의 위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나이키 허큘리스, 현무 시리즈 등 다양한 탄도미사일 체계가 갖춰져 있어 핵탄두를 장착하는 개조 작업만으로도 즉각적인 전략무기 체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사일 지침 해제로 사거리 제한마저 사라진 상황은 대한민국의 핵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가능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 따르는 혹독한 대가입니다. 대한민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인 NPT를 탈퇴하고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하는 순간 국제사회의 질서는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마주할 장벽은 바로 경제 제재입니다. 과거 인도가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서방 세계는 즉각적인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에게 경제 제재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분석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도의 사례에서 보듯 거대한 시장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진 국가에 대한 제재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을 쥐고 있는 국가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칩이 없다면 전 세계의 스마트폰, 자동차, 데이터 센터가 멈춰서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핵무기는 우리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뎌낼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시나리오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할 나라는 어디일까요? 북한일까요? 아니면 중국일까요? 아니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일까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게 재편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핵무장은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전 세계 핵 비확산 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폭풍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가져올 실질적인 파급력을 더 냉혹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흔히 핵무장을 하면 국가 경제가 곧바로 파멸할 것이라 말하지만 이것은 현대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을 간과한 단순한 공포론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핵은 단순한 폭탄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을 수 있는 실리콘 방패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NPT를 탈퇴하고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할 때 국제사회가 내밀 제재의 카드는 역설적으로 그들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반도체는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뇌입니다. 만약 서방 국가들이 한국의 전면적인 경제 봉쇄를 단행한다면 당장 내일부터 전 세계의 AI 서버, 스마트폰 공장, 심지어 첨단 무기 체계의 생산 라인이 멈춰서게 됩니다. 인도는 핵실험 후 1년 만에 제재를 이겨냈지만 당시의 인도는 지금의 한국처럼 전 세계 IT 생태계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는 존재를 넘어 망하게 하면 같이 죽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비대칭성은 우리가 핵무장을 절행했을 때 국제사회가 처벌이 아닌 타협의 테이블로 나오게 만드는 강력한 외교적 레버리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도박이 불러올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입니다. 대한민국의 핵 보유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가장 먼저 움직일 곳은 평양도, 베이징도 아닌 도쿄입니다. 일본은 이미 47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잠재적 핵 강국입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핵탄두를 대량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몇 개월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가졌는데 우리가 못 가질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일본 우익의 목소리는 평화헌법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며 이는 곧 동북아시아 전체가 핵으로 무장하는 대경쟁 시대의 개막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핵무장은 중국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해 한국에 대한 상상 초월의 압박을 가하겠지만 이미 핵을 손에 쥐기 시작한 한국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동북아시아는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서 벗어나 각자가 핵 창고를 채우고 서로를 겨누는 공포의 균형 상태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기존의 세계 질서가 완전히 종말을 고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핵 잠재력이라는 개념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정상급의 원자력 발전 기술과 재처리 관련 기초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국제적인 감시 아래 있지만 유사시 이 모든 평화적 기술은 단숨에 군사적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핵무기 설계 능력은 이미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을 통해 완성 단계에 와 있으며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괴물 같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즉, 우리는 이미 핵폭탄의 몸체를 모두 만들어 놓고 마지막 점화 장치만을 남겨둔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단순히 하나의 무기 체계가 추가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안보의 패러다임을 국어라는 평화에서 거부할 수 없는 억제력으로 강제 전환하는 거대한 전략적 결단입니다. 하지만 그 결단의 무게는 오롯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힘을 실제로 가졌을 때 벌어질 구체적인 생존 시나리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이라는 루비콘강을 건너야만 하는 상황, 그것은 결코 평화로운 시기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의 존망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잔인한 시나리오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의 전략적 포기입니다. 만약 미국 내에서 고립주의 바람이 거세지고 왜 우리가 한국을 위해 뉴욕을 포기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백악관의 정책이 되는 순간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미국의 해구산이 구멍난 우산임이 증명될 때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해 독자적인 핵가시를 돋워야만 합니다. 이때의 핵무장은 동맹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의 처절한 자구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국의 내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을 전 세계에 타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중 연합의 실질적 위협입니다. 북한이 전술핵을 실전 배치하고 중국이 이를 묵인하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노골적으로 확장할 때입니다. 재래식 군사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비대칭 전력 차이가 발생하면
대한민국은 상호 확증 파괴라는 극약 처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이 우리를 공격하면 적의 심장부도 함께 제가 될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보냄으로써 역설적으로 전쟁의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확실한 평화 유지 수단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적 임계점의 돌파입니다. 주변국들의 핵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어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비핵지대로 남겨지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핵무장을 선언하거나 대만 해협에서 핵 충돌의 위기가 고조될 때 우리는 중립과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핵무장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세울 것입니다. 이때의 핵은 공격용이 아닌 강대국들 사이에서 짓밟히지 않기 위한 지정학적 몸값을 증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핵무기라는 거대한 힘 뒤에는 그에 상응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핵보유국이 된다는 것은 매년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핵시설 유지와 보안에 쏟아부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민주국가라는 이미지 대신 위험한 게임 체인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야 할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 배치를 둘러싼 지역 간의 갈등, 그리고 평화와 안보 사이에서 방황하는 세대 간의 인식 차이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숙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튼튼한 한미동맹의 울타리 안에서 경제성장에 전념하는 안전한 나라인가요? 아니면 고립을 각오하더라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주권을 가진 나라인가요? 핵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난공불락의 성벽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전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는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증명해왔습니다. 평화는 국어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킬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유지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꿈꿨던 자주국방의 미완성 교향곡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시 연주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한 이성과 단호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핵무장이 가져올 가슴 벅찬 승리감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만약 내일 아침 뉴스에서 대한민국의 핵보유 소식이 들려온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안도감일까요? 아니면 알 수 없는 두려움일까요? 그 대답이 무엇이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거대한 도박판에서 우리는 과연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단순히 무기의 존재 여부를 넘어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토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단순히 핵무기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다루는 우리의 지혜와 책임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위험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만약의 순간을 대비해야 하는 이 잔인한 현실이야말로 우리가 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은 더 이상 강대국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평화는 오직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핵무장, 그것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시작입니까?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뜨거운 논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